재현이라는 게 뭐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을 대생으로 그린다 혹은 뭐 뭘로 그린다 할 때 재현하는 방식이 뭐 아크릴 물감을 쓰든지 유화를 쓰든지 수채 물감을 쓰든지 뭘 쓰든지는 그리는 사람의 마음일 테고 재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겠죠. 똑같은 컵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탈북자, 난민, 다문화, 장애인, 아동을 봤을 때 재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 한국 아동문학이 가지고 있는 소수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도 재현 양상은 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재현의 양상, 재현의 어떤 관성, 재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선의로 시작되었지만 이 선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선의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가 독자들에게. 오히려 이 선의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작품은 소수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재현해야 옳은가. 특히 아동문학이라면. 왜냐하면 아동문학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아동문학을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석사 논문 쓸 때부터 했으니까 뭐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0년 됐나? 오래된 것 같은데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러니까 거의 그 머리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알아가는 것 중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문학은 정말 고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체가 고귀하고 자체가 대단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문학은 정말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고 글을 읽기에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하는 첫 순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나 아닌 다른 존재들과 눈맞춤을 하는 그 모든 경이로운 순간들에 어린이 문학이 함께 하잖아요. 항상 약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요거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요 아동문학 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이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고르고 함께 읽는 작품이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혹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은 책이 쌓여서 그 사람의 어떤 타인을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거, 그러니까 올바른 재현, 그 다음에 정말 선의가 올바른 방식을 통해서 정당하게 관철되는 작품을 아이들이 많이 읽는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이고 각각의 주체들, 각각의 그 책을 읽는 아이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독자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각자가 다 다른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름을 한 가지로 이렇게 통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나랑 다르구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해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근데 어차피 저는 타자는 온전히 이해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 잘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 다른 그 상태 그대로 나랑 똑같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아 다르구나. 너에게는 이 방식이 더 좋고 맞구나. 근데 나에겐 이 방식이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가끔 함께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내 아이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인 거고 내 아이는 이렇지 않고 이럴 때 훨씬 더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내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내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결국은 그런 시각과 그런 자세가 아동문학의 시작이어야 하고 과정이어야 하고 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쨌든 재현으로 돌아가 보면 요구받은 적 없는 선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제가 이걸 어떤 의미에서 썼냐면 그 다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다룬 제 그 등단 평론에서 제가 처음에 아마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면
이런 작품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다문화 아동이 주인공인 이런 작품을 읽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저는 제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 책을 읽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모멸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는 분명히 선의로 썼거든요. 읽으면 아 선의로 썼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려고 그 작품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품이 재현하는 아동의 어떤 모습은 그 뭐 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약간 피부색이 약간 더 까맣고 근데 그런 부분을 되게 확대해서 재현을 해요. 그래서 뭐 별명을 붙여줄 때도 항상 뭐 제가 여기서 예로 든 책에서는 주인공 이름이 보라인데 깜보라라고 이제 반 친구들이 놀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실제 교실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실제 있는 일이니까 갖다 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현이 갖고 있는 힘이 저는 정말 센 게 재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상 혹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재현을 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 보여주면 그게 진짜 진실인 양 그게 정말 사실인 양 하고 믿어지게 되거든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재현이 정말 중요하고 재현처럼 힘이 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자를 재현할 때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지만 최대한 내가 그 주체인 소수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기를 바랄까라는 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현이 힘이 세다라는 말을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 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를 뭐 지금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제가 이 글을 처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는데 저는 뭐 일면 나아진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어떤 사는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왜냐면 좀 더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아주 한국 아이들과 똑같은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시간에 이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재현이 힘이 세다는 게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에 대해서 혹은 탈북 아이에 대해서 난민인 아이에 대해서 장애인인 아이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어떤 동화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를 처음 우리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아이가 없어. 근데 내가 동화책을 통해서 봤는데 이 주인공 아이가 아 피부가 까맣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놀림을 받는구나. 아 얘네 엄마는 이래서 한국말을 못하는구나. 한국말을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그 탈북민도 마찬가지고요. 반복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소수자를 재현할 때 쓰이는 양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쉽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소수자를 재현할 때 가장 재현하는 관성, 재현하는 습관 중에 제가 안 했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소수자의 없음에 주목해요. 근데 저는 소수자의 없음 말고 소수자의 있음에 주목하는 이야기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재현이 폭력적이지 않은 재현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장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단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단점은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단점이라면 노력해서 고칠 수 있지만 저는 천품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 타고난 성격에서의 어떤 나의 부족한 지점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경우를 두고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있지만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한 결과 그냥 그거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다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정적인 에너지를 내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내 단점을 커버하는 데 쓸 것인가. 저는 전자를 선택했거든요. 내 단점은 내가 있다는 걸 알면 돼. 물론 이게 막 수없이 수시로 나와요. 오늘도 제가 길 같은 걸 잘 못 찾고 막 그런데 오늘 완전 그게 폭발한 날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막 이상한 데를 가고 여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가고 막 하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랬는데 여기 오면서도 제가 또 헤맸어요. 여기 올 때는 이제 화가 안 나더라고요. 나는 원래 좀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보면 많이 좀 답답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약속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온다거나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근데 제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 삶이 그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이게 소수자를 보는 시각도 재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시 좀 돌아가면 요구받은 적 없는 선이라는 거는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장애인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청소년 소설 중에 극복하고 싶지 않아 라는 제목의 단편집이 있어요. 장애인을 그 소재로 해서 쓴 단편집 청소년 소설 단편들을 모아놓은 건데 저는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극복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사실 오랫동안 제가 지켜본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살짝 분노하는 게 장애인 성공 신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성공하는 장애인이 있죠.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잖아요. 얼마나 저는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정말 0.00001%의 성공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 널리 퍼질수록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갖는 인식이 너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너는 계속 이래? 라는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문학은 있는 현실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아동문학은. 있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현실이 마음에 안 들죠.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현실이 마음에 드세요? 저도 제 현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오늘 정말 울고 싶었어요. 길바닥에서 몇 번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여기 7시 반에 선생님들을 만나야 하고 울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 어딘가에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면서 점점 제가 치유되는 걸 느끼는데 오늘 나의 삽질이 여기 이 시간을 통해 보상받는 느낌을 받는데 오늘 정말 올해 들어서 여태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던 모든 삽질을 다 통틀어도 오늘 하루 한 삽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오늘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길바닥에서 울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근데 내가 그 희망을 놓지 않길 잘했구나. 근데 사는 거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긴긴 밤에도 아까 선생님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선생님 얼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긴긴 밤도 저는 그 작품 처음에 읽고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엄청 울었어요. 그 원고 상태로 봤었을 때 제가 조용히 운 게 아니고 되게 소리내서 울었거든요. 그 아기 펭귄이 똥을 뿌리면서 막 할 때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작업실에서 그러니까 제 서재에서 그 작품을 읽는데 그 펭귄의 마음이 내가 펭귄이 아닌데 그냥 내가 펭귄이 된 것 같고 얘 마음이 너무 와 닿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이 코뿔소를 놓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얘가. 그래서 막 똥을 뿌리면서 막 거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 마음이 너무 그냥 느껴져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게 그때는 그냥 막 우선 감정적으로 울었는데 나중에 제가 왜 울었나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펭귄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은 애예요. 불운한 검은 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품어지지 못하고 버려진 알이잖아요, 애초에. 근데 얼마나 비참하게 버려졌는지에 이야기가 주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다른 이종의 동물들이 이 아이를 품었는가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아서 자기 자신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는가에 주목하는 이야기라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역시 그 이야기도 저는 소수자의 없음이 아니라 소수자의 있음에 주목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거기 나오는 많은 뭐 식후 임보 뭐 다 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코뿔소도 사실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의 정점을 찍은 그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자기 부인도 죽고 아이들도 다 사냥을 당하고 그 분노를 안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코뿔소가 마지막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코끼리의 삶을 어떤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그 이야기가 보여주잖아요. 저는 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인생이 뭐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제가 이걸 추스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50이 돼 보니까 뭐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고, 뭐 사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인생은 어렸을 때는 행복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긴 한데요. 인생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양적으로. 대부분 긴긴 밤이고 어쩌다 잠깐 반짝하고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한테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그 순간의 기억과 그 순간의 향기와 그 순간이 나에게 남긴 빛깔,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것 같아요. 나머지를 버티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도 긴긴 마음을 생각하니까 주책이다. 사실은 인생이 많이 힘들잖아요. 선생님들 되게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술 같은 거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인생이 대부분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대부분은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그 글에도 썼는데 힘들고 어쩌고 했어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나에게 길을 내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부모가 그랬고 내 앞에 문학을 했던 사람들이 그랬고, 어머 나 주책이다 진짜. 이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머 주책이야. 제가 오늘 삽질한 게 이렇게 나타나나 봐요. 어쨌든 제가 그 글에도 썼던 것처럼 나를 향해 이어졌었던 수많은 선의들, 그리고 나를 견뎌냈을 내 부모, 나의 선생님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제 글을 참고 묵묵하게 이 교정 교육을 맞은 우리 이채연 편집자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떠들 수도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도 만들어지는 거고, 선생님들 또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잠깐 반짝이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런 시간이 분명히 이 시간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걸 붙잡고 제가 3시부터 별놈의 삽질을 그거를 다 괜찮아 마지막이 아름다울 것이야. 그리고 설사 오늘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아도 내일이나 모레나 내년이나 10년 후나 언젠가 나에게 또 마법 같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그거는 정말 철석같이 믿거든요. 그리고 그 반짝이는 순간들이 짧지만 그 찰나의 시간들이 충분히 내가 견디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여기까지 버틴 거를 스스로 너무 칭찬해. 잘했어. 그러니까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버틴 거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놓지 않은 거. 어떻게 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구멍이 난 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나를 칭찬해.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잠깐의 반짝이는 시간을 내가 마법 같은 시간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저는 좋은 문학 작품이 주는 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